우리가 차분하게 들어가는 의미에서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문재인의 트윗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동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죠.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 벼랑 끝으로 또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쫓기다 보면은 막 신경질을 내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트윗을 보고 제일 놀란 게 민주당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하고 다 뒷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통치자가, 리더가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문재인이 같이 이렇게 이런 마구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런 트윗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근수가 다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고 뭐 그거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뭡니까? 얘가 상태가 진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답이 없구나. 지금 LH 사태는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처남이 수십억 해먹었죠. 딸도 이 와중에 또 그 뭐 2년도 안 돼갖고 1억 4천 해먹었죠. 이게 갭투자 뭐 투기죠. 그리고 처남의 경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는 분, 저도 이제 부동산은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LH 사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근데 딱 보더니 그분이 이 사람은 프로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꾼 중에 꾼이고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사장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켜갖고 계속 사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사고팔고 하면서 엄청난 꾼 중에 꾼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동대문 시장의 포목집 아들이잖아요. 정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의 돈 안 씁니다. 정말 저는 좌파들을 보면 나라 돈 빼먹는 거 이거는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엄청난 재산 가고 부자인데도 뭐 자기 딸이 무슨 영화 만든다니까 문화공보부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딱 돈을 이렇게 빌려갖고 영진 자금으로 딱 딸을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하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거 문재인이 썼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조기치매라도 그렇지 못 쓰죠. 응? 그 준용이가 썼다. 문준영이가 아버지의 이 계정을 그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쓴 거다. 이거 문준영이 스타일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그리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똑같으니까 또 자기 자식은 못나도 이뻐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문준영이 때문에 열받아도 그냥 문준영이를 보는 문재인의 눈은 하트 뿅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혜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나쁘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준영이가 이렇게 했을 리는 없고 이거는 문재인이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의 트윗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2의 최순실이가 문준영이다. 재밌는 말씀이세요. 최순실이가 이렇게 막 연설문 써주니까 이렇게 트윗도 막 이제 문준영이가 써준 거 아니냐. A4 용지 아니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여러분 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라를 폭망화시켜도 이 대깨문들의 30% 지지율 이건 안 무너질 거다 하는데 이제 무너질 겁니다. 특히 20대에서는요 거의 10%가 급락을 했어요. 9.1%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LH 이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죠. 더구나 이 LH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공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보야? 그리고 지들끼리 저렇게 해먹어? 그 다음에 전에는 이런 정도의 일은 없었잖아. 이렇게 치사한 일은 없었잖아. 적어도 LH 사장은 전문가들이 국토부에서 가고 그랬는데 이 어디서 맨날 강남 가잖아 먹고 그 다음에 이 판공비나 2배 3배로 SH부터 시작해서 LH까지 뻥튀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놈들한테 막 몰아주고 좌파들한테 아주 최악의 사람을
국토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LH 공사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말하자면은 시작이 된 겁니다. 아주 뿌리를 싹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참 사람 보는 눈 끝내준다. 응? 너 변창흠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변창흠이 그렇게 감싸고 돌고 난리를 치더니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으니까 변창흠이한테 떠밀어 갖고 사표 받고 그러면서 이 사태 진정할 때까지는 어디 사람 구할 수 없으니까 시한부 경질을 하고 저는요 시한부 여러 시한부 드라마에서도 보고 했지만은 시한부 경질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질이라는 건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뭐 시한부 경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카드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 검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다. 문제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맞게 된대잖아요. 그런데 벌써 몽실언니님 아까 올려준 글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안 된다. 이제 중단한 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5월 달부터 이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여러분 파이자를 맞는데요. 외국에 나가는 사람, 뭐 항공사의 승무원들 파이자 맞는데 문재인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G7에 나간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합법적으로 이 파이자를 맞는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마지막에 꼭 하는 게 뭡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산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사고를 크게 치니까 이제 노영민이가 또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게 말입니다. 이 농지를 800평이나 되는데 어떻게 농지를 수용하지 않고서 그렇게 사저를 만들 수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라는 걸 실토를 한 거예요. 이 농지라는 거는 이 토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경작지로. 근데 이 경작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뭡니까? 아주 특혜를 통해 가지고 농지를 합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대통령 사저에 말하자면은 이거는 공공사업 퇴임 대통령의 사저이기 때문에 이건 사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공공사업이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가 수용했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특혜를 통한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사저가 무려 800평이나 됩니다. 뭐 2530제곱 평방미터.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나라 돈이 약 6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선거운동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탐욕이다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 놓고서 자기는요 이 노영민이가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방궁 프레임을 거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다 그러면서 좀 순수하게 좀 받아줄 수 없느냐, 좀 인간적으로 받아줄 수 없느냐. 얘네들은 언제는 법대로 하겠다, 뭐 검찰 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몰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제 우리를 저 문재인 정권이 인간적으로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 우파는 인간도 아니라고 취급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 가재, 붕어 취급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또 윤건영이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 양산의 이 땅하고 강남의 땅 한 평하고 이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했어요. 강남 땅값을 이렇게 치솟게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아니 양산이 그렇게 시골이 아니에요. 양산도 아주 이 공장도 많고 상당히 양산이요 이 창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양산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산 시골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양산 사람들 기분 나쁘게 시골이라고 하고 있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네.